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타이탄 300을 타시는 분한테 조금 이제 고장의 원인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. 어떤 문제냐고 하면은 요 문제예요. 이 페달이 지금 보시면 유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. 근데 보통 전기 자전거가 아니면은 이게 유격이 거의 뭐 마실용으로 타거나 뭐 좀 타더라도 이런 유격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전기 자전거, 특히 이제 14인치 자전거, 그러니까 타이탄 300 이외에도 뭐 다른 전기 자전거가 많겠죠. 요 정도 급에서 14인치짜리 전기 자전거, 바퀴가 14인치 전기 자전거는 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떨 때 페달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 자전거 말고도 스마트 자전거를 탔고 타이탄 300도 탔는데 두 개가 모두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. 근데 뭐 페달링을 잘 안 하다가 어느 사이에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뭐 뚝뚝뚝 이렇게 페달을 하다 보면은 뚝뚝 끊어지는 현상, 그리고 좀 더 많이 하다 보면은 요런 현상, 그러니까 아예 페달의 유격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14인치 전기 자전거는 페달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왜 발생을 하냐고 하면은 이 요 안쪽에 페달과 페달 사이를 양쪽 페달을 연결해 주는 부품이 바튼 브래켓이라고 해가지고요. 비비라는 바튼 브래켓이 맞을 거예요. 비비라는 줄여서 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망가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망가지는 원인은 뭐냐고 하면은 페달을 굴릴 때 우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이 굴리다 보면은 어, 비비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. 그 보통 일반 자전거는 뭐 망가질 일이 없죠. 근데 전기 자전거, 특히 14인치 자전거는 뒤쪽에 기어가 없어요. 원기어예요. 이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이 10단짜리 기아를 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. 요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바닥이 다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원기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망가졌냐고 하면은 이 방전 테스트, 주행 거리 테스트를 한다고 몇 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페달링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주행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는 배터리 떨어지면은 못하는 자전거다, 너무 힘이 들다라고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굉장히 페달링 하기가 힘이 들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뭐 요 정도급 미니 벨로급 자전거들은 뭐 1단만 하더라도 잘 타는데요 하지만은 전기 자전거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뒤쪽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. 이 모터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굴려줘야 되고요. 이 자전거가 보통 23, 4km까지 나가고요. 뭐 제가 몸무게를 또 더해야겠죠. 그것까지 해가지고 페달링을 해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. 빡빡하기도 하고요. 이 모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브레이크 뭐라 할까요? 브레이크 잡아주는 뭐 그런 이제 영향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게 힘든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타다 보면 이게 망가집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내가 좀 다리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기를 끄고 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타면은 무조건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들은 그냥 전기가 떨어지면은 페달링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페달링을 해서 타는 자전거는 절대 아니다. 그래서 뭐 이걸 요 느낌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우리 파스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페달링을 할 때 굴려야 되잖아요. 그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되게 이제 뭐랄까요? 좀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?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파스 방식에서 그런 안 좋은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는 페달링을 해서 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페달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보는 법을 또 알아야겠죠.
자,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터리를 보냐고 하면 요걸 보여요. 요걸. 요 위에 있는 배터리 잔량계라고 하는데요. 요걸 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요걸 보시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.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. 이 타이탄 300이 100km 달린다 칩시다. 배터리로 해가지고요. 그러면은 이 한 칸에 20km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.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20km 떨어진 곳까지 한 칸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. 20km를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타면은 낭패를 봅니다. 뭔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 한 칸 한 칸 한 칸이 똑같이 에너지가 들어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자전거라든지 뭐 저도 캠핑카를 운영하면서 이 배터리 잔량계를 보지만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. 대부분의 이런 이제 리튬 이온철 이런 자전거들은 잔량계가 이렇게 표시된 게 정확하지가 않고요. 특히 이제 한 개에서 한 개 반 사이에서 거의 한 80%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자전거들은 내가 한 두 칸 정도를 썼을 때 그때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집에서 뭐 이렇게 끌고라도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만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색간제가 됐을 때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는 게 없고요. 특히 두 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 가지고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.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이 잔량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타이탄 300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다시 시동을 켰을 때 요 밑쪽에 보시면은 볼트 수가 나와요. 53.4V라고 해서 나오죠. 그래서 저게 48V가 크실 거예요. 맞나? 40. 아무튼 뭐 이게 컷 때는 이 볼트 수가 있거든요. 그 컷 때는 볼트 수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타시는 게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잔량계보다는 이 볼트 수를 보셔가지고 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타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볼트 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신 대리점에 뭐 36V 시스템이냐 이거는 48V 시스템이거든요. 48V냐 이걸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몇 볼트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 컷이 나오니까는 그 근처가 가시면은 이렇게 컷이 나오니까는 그 볼트 수가 됐을 때는 조심해서 타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정도급 14인치 자전거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타야 된다라는 거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. 요 정도급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타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